현재 부산 1호선에서 부산 4호선의 운영기관은 부산교통공사입니다. 그러나 2005년까지는 부산교통공단이었고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이 아닌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운영기관이 왔다갔다 한 것은 1조를 넘어 2조 원을 넘어선 건설 부채가 그 원인이 되었는데, 부산도시철도 1호선의 비밀 세 번째 영상에서는 부산 1호선 나머지 구간의 개통과 이에 따라 운영기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듯이 노포역에서부터 서대신역에 이르는 구간은 난공사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개통이 예상보다 연기되어 1990년에서야 완료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최초 도시철도 노선, 도시철도의 개통으로 부산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었으나 그 속에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으니 바로 증가하는 적자와 건설 부채 문제였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부산광역시에서는 1981년 1월 1일 부산 지하철 건설 본부를 세웠고, 1호선의 개통이 임박해질 무렵인 1984년 6월 11일에는 부산 직할시 지하철 본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부산광역시는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고 영국이나 일본 등으로부터 차관을 빌려왔는데, 이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개통을 해도 적자 운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부분 개통으로 인해 이용객 역시 많지 않았는데 1986년에는 하루 8만 명, 1987년에는 하루 21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987년으로 접어들면 부채가 8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부산광역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결국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통부 산하의 부산교통공단이 설립되어 이때부터 부산도시철도의 운영은 중앙정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 부산교통공단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사례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목적보다는 부산광역시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교통부 산하기관이 설립되었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설립과 함께 당시 부산광역시의 지하철 건설 부채를 모두 떠안게 되었는데 무려 1조 2천억 원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하철 건설 부채는 당시 4호선까지 운영하고 있던 서울과 비교해도 상당한 수치였습니다. 당시 4호선까지 총 길이 118km를 운영하고 있던 서울이 2조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었는데, 여기에 비해 총 길이는 5분의 1 정도의 부산 1호선이 1조 넘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고 하니 비율로만 봐도 부산광역시가 안고 있던 건설 부채는 상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도시철도 운영이 부산광역시에서 교통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으로 넘어가면서 1호선의 나머지 구간과 2호선의 건설 역시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1호선 서대신역에서부터 시작해 하단을 지나 신평역까지 4단계 구간이 1990년 7월에 착공되었고, 이 구간은 약 4년이 지난 1994년 6월 23일에 개통했습니다. 이후 당시 동서선이라고 불렸던 호포에서 장산까지 2호선 등 나머지 구간의 공사도 순차적으로 착공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니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서울은 물론 1997년 최초 개통한 대구도시철도, 1999년 최초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등 다른 곳의 도시철도 건설은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공사를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었던 반면, 부산은 지하철 건설을 국가기관이 직접 주도로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문제가 바로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 비율이었는데, 1997년 당시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 비율은 서울은 25%, 인천, 대구는 30% 였던 것에 비해 부산은 70%, 즉 다른 도시에 비해 2배 넘는 국고보조를 받고 도시철도를 짓고 있었습니다. 또 1997년 당시 부산교통공단이 안고 있던 부채는 이미 2조 원을 넘어선 상태였는데, 이 부산교통공단을 다시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으로 이전할 경우 부채를 중앙정부가 대신 떠안고 갚아야 하는, 즉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는 지하철 건설 부채를 모두 탕감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을 다시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있었으나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 부채 탕감과 관련한 문제가 컸었습니다. 1998년 정부는 이 부채를 탕감하지 않고 부산교통공단을 부산광역시로 이관하려고 했었으나 이때는 부산광역시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당시 부산광역시가 2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었는데, 여기에 부산교통공단의 부채 2조를 떠안으면 재정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한편 1999년에는 대전, 인천, 대구, 광주 4개의 지자체에서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정 압박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산광역시처럼 건설교통부 산하의 지방교통공단을 설립해주기를 요구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이관 문제는 2000년을 넘어서 해결 실마리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2008년부터 부산교통공단을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고 2002년 기준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 중 부산광역시는 약 5,2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떠안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2년 앞당긴 2006년 조기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당시 정부가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하철 국고보조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등 지하철 부채 대책안을 마련하게 되자 부산광역시도 부산교통공단을 조기에 이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교통부 산하로 넘어간 부산도시철도의 운영은 2006년 다시 부산광역시로 이관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부산교통공사로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이때 2년 빨리 조기 이관하는 대신 당시 공사 중이던 부산 3호선 대저에서 수영 구간도 2005년 11월에 개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 1호선의 나머지 연장 구간 신평역에서부터 다대포 해수욕장역 구간은 2017년 4월 20일에 개통했습니다. 이 구간의 추진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였는데 원래는 부산 1호선의 연장이 아닌 영도선, 초읍선, 가덕선 등과 함께 당시 부산광역시에서 검토하던 경전철 노선 중의 일부였습니다. 경전철로 지어졌더라면 경전철을 타고 신평역에서 또다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다행히도 2003년 이 구간은 다대포선이라는 경전철이 아닌 부산 1호선을 신평역에서 다대포로 연장하도록 결정합니다. 확정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2003년 부산 1호선 다대포 연장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이 지역의 택지 개발에 따른 새로운 교통수요,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1호선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2005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 1호선 다대포 해수욕장 연장이 결정됩니다. 약 6천억 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된 이 연장 구간은 2009년에 착공하였고 약 8년간의 공사 끝에 2017년에 개통했습니다. 이 구간 연장으로 총 6개 정거장이 신설되었으며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기 어려웠던 다대포 해수욕장 코앞까지 부산 1호선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노포역에서부터 신평역까지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지어진 구간이었고 이 구간의 개통 시기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만큼 다대포 연장 구간은 대합실과 정거장 분위기가 1호선 기존 구간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 1호선의 착공부터 시작해 중간에 운영기관이 바뀌게 된 과정 그리고 부산 1호선에서 가장 최근에 개통한 구간인 다대포 해수욕장역까지 부산 1호선의 비밀 3편의 영상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산 1호선의 비밀 마지막 영상, 부산 1호선의 현황과 미래 그리고 부산 1호선만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